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대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돌발악재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또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기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반적인 지수 차트를 꼭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하는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차트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 종합지수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합지수를 꼭 봐야만 전반적인 시장이 무너지면 내 종목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코스피가 0.6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1.5%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쪽만 코스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는지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지금 이제 2650포인트에서 과거에 고점을 한번 이렇게 찍고 주가가 2500까지 하락을 했죠. 자, 2500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20인데요. 직전의 고점 자리, 즉 2025년 2월달 한 달 전에 고점을 거의 터치를 했어요. 자, 이 지점이 과거에도 보시면 고점 자리로 터치를 받고 주가가 2300까지 빠졌거든요. 여기서도 쌍봉 찍고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2600짜리를 가볍게 뚫어주고 2700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현황을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아주 큰 빅엿이 날아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들어서 방산주가 정말 하늘을 높이 날아갈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는데, 자, 최고가에서 3조 6천억짜리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이라도 하한가가 갔고요. 지금 장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한 15%까지 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거를 확인했을 때 13%였는데요. 자,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1만 원대에 15.5%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상 최고가인 78만 천원까지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고요. 정말 이 사상 최고가에서 무려 3조가 넘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주주들한테 정말 빅동을 쏴주는 정말 이런 빅엿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최근에 삼성 SDI에서 2조짜리 유상증자를 통해서 빅엿을 준 것을 봤는데 이렇게 정말 대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런 빅엿을 줄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거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 상태를 보면 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이 정말 미친 듯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방산 쪽에 무기 수주, 발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은 상황이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방산업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방산 쪽이
주가가 정말 어디가 고점일지 모를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었죠. 자,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좋은 반면 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산 쪽이 부채 비율이 다른 종목,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방산업체의 부채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방산업계의 재무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총 부채 중에 43.7%가 선수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선수금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선수금을 받는 것이 부채 비율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따라서 또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 반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다른 부분들 이 단기 차입금이 많이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을 살펴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2024년에 들어와 가지고 5조 5조 1000억 정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조 3천억이었는데 무려 3배가 넘는 단기 차입금이 나왔죠.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물론 이자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물론 현재는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겠죠. 뭐 투자 실비를 늘린다든지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기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2조 9,670억이나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조 6천억짜리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2조 4천억 원은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 결국엔 다른 회사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조 2천억 원 시설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제 어떤 회사를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작년에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 뭐 오스탈 또 아니면 사우디 방산 쪽, 뭐 요런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유상증자 관련으로 공시를 낸 거에 보면은 뭐 사우디 방산 협력 검토 계획이라고 그래서 사우디 방산 업체를 인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동유럽 방산 업체 그리고 해외 조선 업체 지분 투자 그리고 호주의 아스탈 지분 투자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확보해서 이 방산 쪽에 해외 방산 쪽에 캐파를 키우고 뭐 시설을 투자하고 요렇게 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뭐 그림을 좀 멋지게 그려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 이 주주들의 돈을 뜯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소리를 좀 들려는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뭐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유상증자 또 삼자 배정이 아닌 이런 일반 공모 방식은 당장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15%의 주가가 하락을 한 만큼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만에 15%의 금액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빅동을 주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또 주가가 빠진다면 어떤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이로스페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61만 7천 원. 자, 이렇게 일단 갭이 띄어졌잖아요. 이렇게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보시면 64만 8천 원 요 구간 있잖아요.
자, 여기 구간이 강력한 저항 매물대로 판단이 되죠. 소위 말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요 구간엔 주가가 많이 저항을 맞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어느 지점까지 떨어질 것인가?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21선, 21선이 세력선이라고 하잖아요. 21선을 이탈을 했고 지금 보시면 61선까지의 괴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주가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좀 크잖아요. 결국엔 이제 이평선들이 이격도가 좀 좁혀지면서 주가가 조금 더 밑으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금액이 60만 원이니까 이 60만 원짜리는 조금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봉상에서 보면 주가가 지지를 받는 부분이 가장 조금 좀 주가가 좀 깊은 조정을 주면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 50만 원짜리 여기 자리까지는 조정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유증 가격 자체가 조금 중요하니까요. 유증 가격은 조금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1차로 지지를 좀 받아주고, 혹시라도 여기가 좀 이탈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이 50만 원대 초반으로 좀 보여지는데, 되도록이면 이 60만 원대를 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박스권 형태를 가져가면서 위아래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유상증자를 받을 그럴 시간까지는 아마도 이제 이런 횡보하는 구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유증 가격이 6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주가가 뭐 50만 원까지 떨어지면 또 그 가격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대략 65만 원대 해서 60만 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횡보 구간을 지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는데, 워낙 주가가 조금 높고요. 뭐 아무리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고 뭐 이렇게 좋은 소리가 많이 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회사가 좋다, 뭐 산업이 전망이 유망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하나에이로스페이스가 과거에 삼성 테크윈을 얘네가 이제 빅딜 하면서 가져가는 회사인데요. 무려 지금 2025년 초반이니까 대략 한 2년 전, 뭐 길어봐야 3년도 안 되는 자리인데 그때가 회사의 주가가 5만 원이었어요. 이 5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78만 원까지 이렇게 고공상장했으니까, 물론 그에 따른 실적과 영업이익 또 수주 현황 등이 굉장히 뒷받침했고 또 수급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특히 수급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수급들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계속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30만 원, 40만 원 하면서 쭉 끌어올리고, 이제 얘네가 그동안 샀던 그 매매가를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이제 이렇게 고공행진 올라가 있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을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 종목 불과 2년 만에 주가의 상승폭이 자 56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런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이더라도 너무 고점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이 종목에서만 꼭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자 분봉 차트로 돌아와서 분봉상에서 보이는 지지라인, 자 여기서 한눈에 보이죠. 여기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 주고 올라갔으니까 1차 지지라인이 이 59만원 요 인근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서 오시면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이렇게 한번 반등을 기술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 59만 원짜리도 너무 높아요, 주가가. 물론 이제 회사의 가치 또 뭐 유상증자의 가격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이게 높다, 낮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가게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면서 조금 낮은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것을 노리는 게 조금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대응하시는 부분, 주가가 이런 고점에서 물렸으니까 내려오게 되면 어떤 지점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1만 9천 원, 59만 1천 원 요 자리, 59만 원 인근에서는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갭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64만 5천 원, 여기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59만 원, 60만 원 요 초반을 요 녀석이 좀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이제 유상증자가 끝나고 신주 배정을 받고 나면 주가가 좀 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50만 원대 초반까지 61선 지지되는 이런 자리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당분간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조금씩의 계단식의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금이 좀 덜어냈지만 일단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저가에 재매수를 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일단 수급은 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도 자, 3월 달에 들어와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얘네가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가를 예측을 좀 해보자면 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얘네가 이제 매수를 한 평단가를 봤을 때 물론 추정 금액이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대부분이 자 55만 원대 정도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얘네는 55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가가 좀 빠지면 이 50만 원대까지는 조금 내려와야 쟤네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감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최고가 고점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투자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에어스페이스가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유증 금액이 거의 최대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급락을 하나, 일단 유증 가격이 60만 5천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유증 가격까지는 일단 일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60만 원 초반대까지 막바로 이렇게 확 꽂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확 꽂으면 유증 가격을 또 조정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 가격을 좀 이제 유지를 좀 해줄 것 같지만, 유상증자하고 신주 발행하고 나면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식에 대한 가치가 좀 희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자,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이 50만 원 인근 자체에 지지 라인들이 좀 보여요. 이 50만 원짜리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회사가 이제 이런 유상증자 이후에 악재를 조금 물타기를 하기 위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 배당금 확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주가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면서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이 자리를 터치해주는 쌍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조금 희박할 수가 있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인 급락, 일단 추세가
꺾였다. 추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타이밍이라서 내가 혹시라도 이런 고점에 물렸다. 그러면 당장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약간 시간을 버티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오는 지지라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망하면서 최대한 저점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단을 좀 많이 낮춰야 빨리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가 물타기를 하려는 자리는 일단 50만 원과 50만 원 밑에 주가 떨어지는 이런 자리를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 뭐 60만 원대 후반, 70만 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지금 자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세요.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물타기 안 하고 주가 반등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분을 좀 만회하잖아요. 그 부분에 만족을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만큼 지지 라인들이 이 50만 원대, 40만 원대, 30만 원대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조금씩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무작정 지금 오늘 14% 떨어졌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덜컥 물타기를 했다가 내일 주가 또 떨어지면 정말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있는 이런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여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더니 정말 고공행진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 자리까지 떨어질 걸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유증 이전까지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60만 원을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지켜보다가 조금 이 매물대 구간이 나와 있는 자 요런 구간들 주가가 요런 자리까지 들어오면 요런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맞춰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에서는 이런 구간들에 지금 매물대들이 좀 있잖아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했지만 기업의 가치나 또 하나그룹 내에서는 돈을 잘 벌고 또 사업을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뭐 한 달 사이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른 만큼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셔가지고 고점에 물리셨다면 저점에서 물타기 후 평단가를 낮추는데 그 저점을 어떤 자리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이후로 고통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뭐 당장 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단기적인 악재, 좀 시간이 약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를 꼭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